여러분 정말로 반갑고 마음에 감명이 막 넘쳐옵니다. 아까 식사 시간에도 잠깐 인사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요즘 하루하루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제 총선은 70일을 훨씬 넘겨서 이제 65일 가까이 밖에 남지 않았고 과연 내가 제대로 당선이 될 수 있을지, 바른미래당이 이번 총선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선거 끝나고 나면은 우리 당은 존재할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몇 분 후보 등록한 분들에게 여호수아의 말씀과 함께 행운에 입단을 드렸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과연 내가 후보 등록을 해야 좋을지 모르고 못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그 뜻을 이해를 합니다. 그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저 손학규당 대표의 책임입니다. 근데 그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만 지금 마지막 진통 속에 있습니다. 당이 사느냐 죽느냐, 당이 제대로 일어서느냐, 공중 분해되느냐, 이러한 갈래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살고 그리고 벌을 타오를 겁니다. 여러분께서 손학규가 우리 당을 앞으로 미래 세대와 연대해서 총선 승리로 이끌 것이라는 데 대해서 아직 확신이 가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당의 이 모습으로 그대로 가서는 그냥 다 죽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바른미래당이 보여줄 때 그때 국민들이 바른미래당에 눈길을 주기 시작할 겁니다. 그걸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미래 세대 청년들이 정치적인 역량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조직력이 있습니까? 자금력이 있습니까? 정치적인 지혜가 뛰어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크게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산업을 지배하고 그 산업이 문화를 지배하고 그 문화가 정치를 바꾸게 할 것입니다. 제가 저녁이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불과 6, 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저녁이 있는 삶은 제대로 준비가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저녁에 회식 문화가 없어지고 저녁에 2차, 3차 문화가 없어졌습니다. 음식점, 자영업들이 저녁 8시만 되면은 정리를 하기 시작하고 9시만 되면은 먹자골목이 깜깜해집니다. 엄청난 변화가 빠른 속도로 오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의식이 없어도 자, 우리 일찍 집에 가야 되겠다. 6시 되면 딱 칼퇴근합니다. 그전에는 왜 상관이 퇴근 안 하면은 그 기다리고 있었는데 상관이 퇴근을 하건 안 하건 6시 되면 딱 퇴근을 합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점 종업원들이 8시 5분 전이면 나갑니다. 이게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 문화를 뒷받침할, 그 문화를 앞서 이끌어 나가야 될 정치 문화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저 자신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그런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냉혹한 현실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남겨줄 때가 됐으면 남겨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 기성세대, 정치적인 지혜를 갖고 경험을 갖고 또 그것을 요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다 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그런 역할을 실행에 옮길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환경,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젊은 세대가 앞장서고 젊은 정치 문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그러면서 노장청이 과거의 정치와 새로운 미래의 정치가 같이 결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당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당들이 젊은 세대, 젊은 정치인들을 끌어들여서 인재 영입을 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들어와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들어와서 그대로 구태 정치에 물들고 그 한 인자가 됩니다.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세력으로 또 단순히 세력으로가 아니라 우리 당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맞이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영남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호남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우리 당이 자칫 호남 정당으로 호남 그 자민련으로 그렇게 격화가 되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애를 써봤습니다. 물론 호남에 계신 정치인들은 우리가 호남에서 3당이 단합 통합만 해도 1당인 민주당과 겨뤄서 1, 2당 겨룰 수 있고 그래도 뭐 10여 석은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혹시 그럴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우리 정치를 또다시 지역 정치로 후퇴시키고 우리 정치를 또다시 양당 구도로 후퇴시킬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종로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마한다고 어제 선언을 했습니다. 자, 우리 신나는 싸움을 보게 됐습니다. 이낙연, 직전 총리 황낙연, 황교안 그 전통입니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2당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대표주자들 얼마나 신납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우리나라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우리나라 정치의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왜 종로의 선거에 대선 예비 후보 둘이 맞서 싸워야 합니까? 너 죽고 나 살자 겁니다. 우리나라 극한 투쟁의 전형을 지방 총선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너 안 나가면 자유한국당 죽는 거니까 너는 당대표로서 자격이 없어 이제 그만둬 이렇게 되니까 황교안이 억지로 밀려나갔는데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당원들이나 자유한국당의 공천심사위원회나 또 국민들이 보기에는 자 정치는 극한대결 싸움입니다. 이낙연이 나왔으면 자유한국당에서 대표주자가 나가서 싸워서 둘 중에 하나 이기고 저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정치다. 저는 우리가 제3당 지키고 바른미래당을 지키는 것은 이런 극한 대결의 정치를 좀 끝내고 국회에서 여러 정당이 연합하고 합의하고 타협하는 이런 정치를 만들어내자. 그렇게 해서 우리도 독일과 같이 스위스와 같이 스웨덴과 같이 유럽의 소위 선진 복지 국가들 자유시장을 해나가는 이런 나라들 같이 우리도 좀 평화롭게 정치 발전하고 정치 발전이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정치 발전이 민생의 발전에 기여하고 정치 발전이 평화에 기여하는 이러한 정치를 만들자. 긍정적인 정치를 만들자. 국민들이 냉소하고 모면을 주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치를 만들자, 그 얘기입니다. 제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조그만 한 단계 한 단계 진전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나왔습니다만, 재작년에 열흘 동안의 단식, 그것을 통해서 지금 누더기가 돼 있지만 그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조그만 한 발이라도, 한 계단이라도 옮겨놓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지방 총선거를 통해서 다당제 기초를 한 발자국 내디디면,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 구조 변화의 한 걸음을 앞으로 나가게 할 것입니다. 그걸 제가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그 숱한 수모, 그 숱한 모멸을 견뎌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아니 우리가 국회의원 제대로 하려면은 당장 호남에서 통합을 해야 되는데 왜 그걸 막느냐, 너 나가라. 이것을 제가 지금 마지막 버티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왜?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살지 못한다. 여하튼 확실히 모르지만 그래도 청년 세대가 우리 당의 전면에 나서서 기존에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선거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 그 기틀을 마련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 저 손학규의 역할이다. 그래서 제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근래 정말로 여러분 앞에 고백하건대 힘들었습니다. 유승민, 하태경, 이춘석이 저를 모멸하고 나가라고 하다. 그거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이 당에 제대로 안착해서 총선을 지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안 대표는 결국 나중에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으면 난 딴 당 만들겠다 이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찬열 의원 나갔죠. 김관영 의원 나갔죠. 김성식 의원 나갔죠. 여러 가지로 당의 소중한 자원, 개인적으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원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하는 길을 찾아서 가는 길은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이찬열 의원이 진작부터 자유한국당 갈 생각을 하고 있었고, 김관영 의원은 진작부터 무소속을 생각하고 있었고, 김성식 의원은 진작부터 좀 독자적인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 당을 위해서 또 이 당과 함께 했으니까, 저희 지난번에 대한신당 의원들이 탈당을 하면서 국고보조금 기준일자까지 며칠 기다려줬었던 그것까지도 좀 생각을 했었던 참 당의 대표로 아주 궁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렇다고 제가 그때까지 참아달라고 얘기는 못했습니다. 자, 이제 3당 합당, 워낙 청년 세대, 미래 세대하고 통합을 먼저 하고, 그러면서 중도 중앙에서의 전국 조직의 모습을 보여주고, 미래 세대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대한신당 또 민평당 통합의 길로 나서려고 했었는데, 당장 워낙 급하게 돼서 길 순서를 바꿨습니다. 저는 청년 세대 그 대표자들도 양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제3세력이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할 그러한 정치고 또 중간지대가 넓혀져 있는 정치고 그 중심을 누군가 만들어야 한 정치의 환경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구태의 모습, 지금까지의 모습이 아니라 바뀐 모습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미래 세대를 전면에 내세워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치 세력도 스스로를 바꾸고 그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결코 용기를 잃지 마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다.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의 길이다.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 나라가 제대로 앞길을 열어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런 생각, 이런 자부심을 갖고 총선에 나서서 꼭 승리하시고 여러분들 국회에 입성하시고 바른미래당 새롭게 형성되는 제3지대 정당이 승리를 해서 나라를 바꿀 수 있게 되기를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